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납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 후반에 쏟아진 호재들 덕분에 64,000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지난주 잭슨홀 기조연설에서 정책 조정 시간이 다가왔다라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둘기파적 발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 함께 좋은 코인 발굴 떠나주실 코인 원정대장님 모셨습니다. 팀 코수의 랩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우리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우리 정보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하는 이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종이 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는 매일 오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시황 이후에도 코인 차트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24시간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황 이후에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실시간 방향성을 네.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방향성 이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 같다. 네. 현재 뭐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니면은 뭐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등등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알아보기 힘든 혹은 이제 대응하기 힘든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등도 저희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의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개발해낸 신호등 지표를 이제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코인 원정대와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에서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생방송을 보시면서 내 코인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고민들 전부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시장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7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524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1.21% 하락하고 있네요. 366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1.48% 하락하고 있습니다. 798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어댑터 토큰 아주 강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67.85% 상승하고 있고요. 5.16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르텍스 11.97% 상승해서 262원입니다. 플럭스 11.26% 상승하고 있네요. 88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템코 10.38% 상승하고 있습니다. 2.404원의 가격입니다. 아모코인 8.03% 상승하고 있습니다. 0.864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펠라즈 14.4% 하락하고 있습니다. 3,92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PNFT 14.2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선 13.9% 하락해서 47.8원의 가격입니다. 크라토스 13.05% 하락해서 0.751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설이 9.29% 하락해서 8.0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댑터 토큰 또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68.17% 상승하고 있고요. 솔라나 1.03%, 페페 0.83%, APM 코인 6.0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기다렸던 파월의 피벗 소식에 이 뉴욕 증시가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죠.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역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의 연설 전에는 6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던 비트코인, 이제 6만 4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올라와 줬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까지도 선언한 점, 이건 역시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와줬던 이 호재들과 함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비트코인,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많은 발언들을 이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일단 결론만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9월에 멘트를 쳐줬고요. 인플레이션도 2%대로 가까워졌고 예상대로 예상을 했었던 혹시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진행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완벽하게 해소해주진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 목요일 발표가 되는 이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저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또 21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랑 이제 관련된 지표라고 본다면은 고용 지표 쪽일 거고요. 그럼 이번 주 목요일 고용 지표 발표도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목요일 발표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이제 급등 이후 지금은 약간 조정폭으로 차트가 움직여지고 있는 형태인데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뭐 잭슨홀 미팅에서 결과론적으로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멘트를 쳐줬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뉴스보다도 빨리 반영이 되는 것은 차트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전 차트에서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을 방어해주는 하나의 패턴이 등장을 했었죠. 이 패턴 어떤 건지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어센딩? 반대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이 되면은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이유 패턴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이 저항선 구간, 넥라인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면은 고점을 이제 어느 정도 높여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뚫고 진행이 된 모습이지만 이 지금 현재 고점 부근인 65K 구간을 갱신을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저점 추세선 하단부 구간인 62K 정도 구간에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 쐐기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네. 뭐 69K, 70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뭐 1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 구간은 네. 매물대 구간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고점 돌파 이후에 이전 쌍봉이 등장을 했었던 구간의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62.8K에서 63.2K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리고 캔들 패턴도 보시게 된다면은 이 꼬리가 지금 터치를 해주고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캔들 패턴 상태로 마감이 돼주거나 아니면은 양봉의 형태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망치형 캔들 패턴으로서 상승 반전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승 반전 패턴이 넥라인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65K 구간의 존재 현재 지금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를 형성을 해주었는데 그럼 65K 구간까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네. 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 66.9K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고점 매물대 혹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도 가격의 네.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때까지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일본 고점 이제 비트코인 신고점 최고점 기록 구간과 이 나머지 고점들을 연상을 해 보았을 때 네. 이런 하락 추세선이 작도가 돼요. 네. 그럼 상체 상단부까지는 찍지를 못하더라도 이 일본 구간의 하락 추세선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네.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긴 일본 구간에서의 이 횡보 시간 응축 구간, 조정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뭐 1억을 돌파하면은 2억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를 조금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가능하겠고요. 네. 이제 작도 말고 이동평균선을 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상태는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록색이 5이동평균선이고요. 파란색이 네. 22동평균선, 주황색이 62동평균선, 보라색이 122동평균선, 검정색이 242동평균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단선이 22동 평균선이고 위아래는 22동 평균선의 고가와 저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일봉에서 제가 뭐 한 3주 전, 뭐 2, 3주 전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 중인 형태이고 이동평균선이 응축 중이기에 추후에 상방이든 폭발이든 하방 폭발이 나와줄 관점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 이후에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12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해주고 이 구름대 선스팬 원선 구간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 64K 선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방적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드렸었고요. 네. 그럼 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에 가까운 모양의 차트이고 242동 평균선도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일본 관점상 모든 전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네. 해주었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뉴스가 나와주지 않는 한 지금 차트의 모습은 상방으로 폭발 관점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살펴보았을 때 보조지표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단기와 중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장기 이 K선, 파란색 선이 네.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보통 이 고점 구간에서 머무른다고 하방으로의 가격이 반전되진 않아요. 이 고점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주어야지 이제 조금 가능성이 높은 하락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반 기울기이지 데스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가매수권을 이탈하지 않은 형태이기에 플러스 이제 장기 K선은 상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기에 상승 시그널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제 신규 포지션을 진입을 하지 않으셨거나 매수 네.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매수 관점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으로 이어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은 지금 1차 진입을 하기에 차트적 상황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저희 이제 신호등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등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초록색은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할 지연정 이 보라색 선인 밴드 1선 구간인 61.9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네.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61.9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준다면은 그쪽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느 구간에서 우리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비트코인을 좀 더 빠르게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봤을 때 어느 가격선이 좀 좋은 가격선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으로 살펴보려면은 단기 시간봉으로 내려가야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1시간봉 달러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전 공부 시점에 저희 오전 브리핑을 남겨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매수세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네. 하락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신규로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입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분석대로 하락적으로 가격이 빠져준 모습인데 방금 일봉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과 같이 63.2K 구간, 이 지지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이 방금 마감된 캔들 패턴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말아 올리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플러스 망치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되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캔들 자체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작도적 관점으로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패턴이 쌍봉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패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구간이 1시간봉 관점에서는 이 박스권의 하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63.5K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살짝 이탈한 이후에 재차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면서 말아 올렸기 때문에 네. 63.5K보다는 이 꼬리 기준인 63.2K 구간이 이 쌍봉 구간의 넥라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63.2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응축은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현재 박스 구간으로 응축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뭐 박스 하단부 터치 시 매수, 뭐 상단부 터치 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하단부 이탈 혹은 상단부를 돌파해 줄 때 신규 네.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동평균선을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을 켜고 살펴보았을 때에도 하락 반전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오전 당시를 잘라서 보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해준 상태였어요. 네. 보조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되신다면은 이제 단기 중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 장기 K선도 하방 기울기로 반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 시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태는 단기, 중기, 상반기울기 유지 중이고 장기 K선이 상반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1시간봉 장기 K선이 이 저점 구간, 가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지금은 이제 20 및 62동 평균선이 응축해 있는 구간인 이제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64K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안전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한다면은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네. 만약 그 시기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장기 K선이 추가적으로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하는 구간일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 20과 62동 평균선이 응축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상방 폭발 구간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점 구간에 있지만 이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가게 된다면은 하락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줄 것이란 아니에요.
1시간봉보다는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의 시그널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당장 매수 타점을 잡아라는 아니고요. 만약에 1시간 20고가 이평 돌파 이후 1시간봉 K 장기 K선이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때 관점에서 네. 선방 폭발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한 타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한번 지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가면 좋을지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알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버텨주는 만큼 알트코인 시장에도 봄은 올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도미넌스 차트 바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도미넌스 차트도 보게 되면은 뭐 주봉 관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주봉 관점에서는 상승 채널, 강화된 상승 채널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네. 세기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트코인 쪽에 불장이 다가오게 되려면은 이 세기 형태 및 상승 채널의 하단 부근을 이탈을 해주게 되면서 54% 아래로 떨어져야지 조금 더 강한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 가능하겠고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었던 형태였죠. 네. 근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던 형태이기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도미넌스의 차트, 도미넌스의 퍼센트도 네. 같이 상승을 해주게 되면은 알트코인은 보통 대부분 가격이 빠져주거나 아니면 횡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은 이 퍼센트 비율이 낮아져야 알트코인 쪽으로는 유리한 입장인데 네.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었던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 채널 상단부는 돌파를 해준 형태이고요. 네. 돌파를 해주었지만 고점 갱신은 실패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반등형 패턴인 쌍봉 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쌍봉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넥라인 네. 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면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저점 대비 버텨주거나 아니면 네.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형태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저점 대비 조금 저점을 갱신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하는 쪽으로 예상이 가능하고 네. 현재 이 쌍봉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몇몇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펌핑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아니라면은 저점 대비 소폭 상승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알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까지 깔끔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준비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읽어보고 왔는데요. 다음으로 보석 같은 코인들을 함께 찾아 떠나는 발굴 코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저희 오늘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월드코인, 리플, 톤, 패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플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네, 리플 1.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97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오늘 날짜로 나와줬던 리플의 호재입니다. 이제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가 이번 판결 SEC와의 소송이 있었죠. SEC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이 토큰이 증권이다라는 주장에서 완전히 패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크라켄이랑 리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관련 호재라고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리플 사건에서의 판결과 일치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플이 SEC의 항소를 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리플의 가격 그리고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네.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음추러든 상태이다.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점과 고점 대비 이렇게 삼각형의 패턴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다만 이 꼬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격도가 상당히 심하죠. 가격끼리. 그렇기 때문에 뭐 작도적으로 완벽한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기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작도를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단기적인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4시간봉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의 형태를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을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딱딱 들어맞는 이쁜 상승 채널이 작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지지 구간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단기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캔들 패턴이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네.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방으로 가격이 이탈 시에는 이 상승 채널의 시작점 부근인 이 저점 구간 매물대 770원 구간인데 이 조금 더 잘 맞는 수평 지지선이 760원 쪽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760원까지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76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작도적 관점상 690원에서 700원 초반대까지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계속 말씀드렸었던 일봉상 이동평균선은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20, 60, 120 이동평균선으로 24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요.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상방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모습의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고가 이동평균선 돌파 네.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가 네. 하방 시그널로 하방 시그널에 가까운 쪽의 코인이지만 장기 K선 같은 경우 현재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나 지금 응축 중이야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240 이동평균선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77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매물대 이탈하는 구간이네요. 네. 760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가격이 조금 큰 폭으로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네.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하방 쪽으로 이탈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현재 응축 구간인 노란색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나는 폭발 타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타점으로서 진입을 할 거야라고 이제 희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 밴드 1선인 855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이후 네.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추천드리고 하방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665원 구간을 네.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발굴해 볼 코인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1.0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1만 5,2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총 락업 예치금이죠. 이 TVL 역시도 2022년 10월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이 D앱 역시도 총 3,490만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TVL의 급증 같은 것은요, 솔라나 생태계가 굉장히 견고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게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도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동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네. 일봉에서 삼각 수렴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코인이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동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23만 1,600원에 형성이 된 이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준다면은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 지지선 구간을 이탈해주면서 저점 구간 매물대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18만 6,700원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한 코인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쪽 구간을 이탈해주게 되더라도 일본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견고하게 지켜주었던 역사적인 지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16만 1,000원에서 17만 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네.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조정 이후에도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니까 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갈 시에는 23만 1,600원 매물대 구간을 1차 목표가 돌파 이후에는 수렴
상단부 구간인 혹은 상단부 구간과 겹쳐있는 매물대 구간인 25만 8천 구간도 2차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봉에서 보았을 때 모든 이평선이 응축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응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22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방 그리고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22동평균선의 이 하방 기울기가 해소되고 고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때 관점에서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네.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의 모습의 형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딱 29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이라면은 오늘자 캔들 마감이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21만 5천 원 구간을 돌파막을 해주고 이제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관점에서는 추가 혹은 신규 진입으로서 좋은 자리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솔라나 코인의 이 보조 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에도 단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네. 중기와 장기 K선이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 즉 상승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니까 21만 5천 원 구간 돌파 이후 마감 시에는 신규 진입을 하기에 적당한 코인이다,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신호등 지표로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다시 재차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준 형태예요. 근데 이 122동 평균선 저항 구간과 겹쳐 있던 기준선 및 62동 평균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이 밴드 2선 구간인 24만 3,800원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라나 어떻게 가격 만들어 가야 되는지까지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패치 되겠습니다.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죠?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패치 7.8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패치 코인이 특별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패치 AI, 즉 웹2 그리고 웹3 어디서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평가되는 AI를 기술 중심,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사물 인터넷과 디지털 금융 등 다양한 이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패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패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진행됐던 상승세는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주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으나 상승분을 재차 반납을 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하락 네. 조정분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하락 세기형 패턴, 상승 반전을 시사하는 하락 세기형 패턴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기존이 진행이 되었었던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상단부 추세선의 네. 가격 플러스 매물대 구간이 겹쳐지는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네.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가격대는 2,100원 선이고요. 그럼 2,100원 선에서 이 상승을 상단부 구간 2,100원의 후반대, 2,100원에서 2,170원 정도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2,170원까지 혹은 2,1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고 지켜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쌍바닥 형태를 그려주게 되면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화되었었고요. 이 저항 구간 혹은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1,300원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62동평균선까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준 형태예요. 네. 다만 현재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름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재차 하락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현재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동평균선에서 키고 살펴보았을 때 122동평균선 및 242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쪽 구간을 저항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았을 때는 단기, 중기 K선이 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장기 K선 같은 경우 상방으로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시되 다만
일봉상 올라와주고 있는 5이동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60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가격대가 1,600원 정도 구간인데 1,600원을 이탈할 시에는 하락 반전으로서 재차 조정이 진행될 형태가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 구간에서는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가능하고요. 네.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상 상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 지표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간 봉인 4시간 봉으로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밴드 2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지금은 하락 다이버 신호가 플러스 이 고점 신호가 등장을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지지 구간인 20 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이 162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 및 기준선이 존재하고 있는 1,500원까지도 이런 네. 식의 형태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한 급등 보여준 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종목은 톤코인 되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나와줬죠. 프랑스가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다음에 이를 비난하고 그를 석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코인인 톤 역시도 이제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X에 이 관련 뉴스를 공유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2020년에 유럽의 어떤 밈에 좋아요를 눌렀을 때 체포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톤 커뮤니티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탈중앙화를 위해서 텔레그램 헌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줬던 톤코인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톤코인 차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차트의 형태가 지금 뭐 그렇게 긍정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락세 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세기 패턴을 아래쪽으로 이탈을 해준 이후에 네. 지금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인데 다르게 보자면은 이탈 이후 이제 재차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현재의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차트를 봤을 때, 네.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드시나요? 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응축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는 가격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은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줄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호재가 좀 나와주면은 이제 위로 또 뚫어줄 수가 있겠네요. 네, 위로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870원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네. 아무래도 이쪽 부분을 돌파를 실패해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뉴스가 좋은 쪽으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125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 이탈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1250원 수평 지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차트를 이렇게 당겨서 보았을 때 네. 신저점을 구간을 갱신을 해주는 구간이에요. 신저점을 갱신을 한다라는 것은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이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1250원을 이탈을 할 때 나는 매도를 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탈과 동시에 추가적인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저점 구간 스탑 로스를 걸으신다면은 1155원 구간이 최저점 구간이에요. 그럼 1155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에다가 로스를 설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단 저항 구간이 62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560원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62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좋지 걸릴 않다.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만약에 네. 6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게 되고 가격과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목표가는 아까 보았었던 1870원 정도 구간에 존재하는 1차 매물대 목표권까지는 가격이 상승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줬던 톤코인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또
또 왔다 갔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 하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오늘 특별히 골라오신 발굴 코인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코인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월드코인. 월드코인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월드코인 2.6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42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AI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홍채 인증 프로젝트 월드코인. 이제 각국 정부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현재 인식을 좀 받고 있어서 견제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유럽연합이 월드코인의 운영 지속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월드코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형태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추천을 장기적으로 이 코인 진짜 정말 좋은 코인이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리기엔 어려운 코인이에요. 근데 다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던 네. 하락세 기형 패턴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일단 이틀 전 이제 이 고점 부근 쌍바닥 형태의 구간의 넥라인 구간이다.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2,650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는 해준 모습인데 네. 이쪽 구간 저항을 받아주고 지금 가격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나 네. 2,65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다. 왜냐하면은 작도 관점에서 하락세 기형을 돌파를 해주기도 했고요. 네. 자그맣게 본다면은 이런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의 구간에서 박스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받는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도 보게 된다면은 쌍바닥 형태 그리면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 네. 완화시켜 주었고요. 지금은 고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네. 22동평균선 혹은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관점에서도 신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네. 다만 작도적 관점에서 상단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약간 불안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 구간보다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이 가격이 상방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2,65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셨을 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이후 1차 목표가 구간은 이 내려와 주고 있는 62동 평균선 구간인 2,800원 선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2,800원 선 돌파 시에는 그 상단부 구간에 매물대가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구간 가격대는 2,970원 구간이니까 돌파 이후 이제 상승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신규 목표가 신규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고정지표를 키고 살펴봐도 단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중기, 장기의 K선들이 상방 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발굴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인 원정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코인이 가장 날아갈 수 있는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날아갈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유비님께서 오늘도 질문 주셨습니다. 도지코인 궁금하다 라고 주셨어요. 오늘 도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도지코인 1.3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46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도지코인은 2013년에 장난식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이죠.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열풍을 좀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밈코인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도지코인 어떻게 차트 좀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도지코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 땡겨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 127원에서부터 147원 구간이 매물대 구간으로서 작용하는 구간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매물대 구간에서 현재는 가격이 버텨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점 부근에서 단기적인 이런 고점 매물대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진행되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네. 및 이 155원 수평장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한 코인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꼬리 기준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155원 구간이 1차 넥라인 저항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쪽 구간 돌파 시 하락 채널 상단부까지 하락 채널 상단부 돌파 시에는 재차 이 상승 채널 하단부로 진입이 되게 되면서 이런 식의 형태로 상승 파동을 그려주는 형태를 기대가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신규 매수로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154원 수평장선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준다거나 리테스트 지지가 나주게 될 시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네.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 돌파까지는 진입을 이제 지향을 하신 다음에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될 때 진입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쌍바닥 형태의 꼬리 기준을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은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게 되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완화시켜준 모습이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에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이 지금 현재 62동 평균선 부근과 유사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62동 평균선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60원에서 하락 채널 상단부인 165원 구간을 돌파해주 전까지는 매수 타점으로서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고, 돌파 이후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122동 평균선이 내려와주게 될 거고요.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180원 구간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니까 그 관점을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유비님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또 바로 살펴볼게요. 석예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폴리메쉬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폴리메쉬 1.8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26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폴리메쉬 같은 경우에는 폴리메스라는 코인에서 리브랜딩이 되어서 세탁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과정 속에서 공식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손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유저 친화적인 서비스들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해주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폴리메쉬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분석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 폴리메쉬 같은 경우에도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 및 상승 쐐기형 패턴이 약간 애매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상승 쐐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거 봤을 때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은 매도세가 하방압이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폴리메쉬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의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355원에서 상단부인 360원 구간을 돌파해줘야지 추가적인 매수세가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락 조정 시에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300원 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쌍바닥의 형태 그려주게 되면서 이런 식의 쌍바닥의 형태 그려주게 되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된 형태예요. 근데 다만 62동 평균선을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요. 현재 6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조정 이후 20저가 이동 평균선 혹은 22동 평균 밴드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선 매수를 지향을 하고 네. 이후에 상승 이 고점 매물대 355에서 360원 구간을 돌파 이후 매수 관점을 지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이었던 300원 선을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노려보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랩터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 네.